33장 마지막 챕터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방정식 4개를 조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뭔가 잘못된 점을 고친 거죠. 그래서 원래 암페어 법칙이 어떤 거였냐면, 자기장을 선적분하는 거죠. 했을 때 그게 전류 I에 비례했다, 이런 공식이 있었고,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또 전류가 이렇게, 하필이면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그 선적분이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뒤에도 이런 방향의 벡터들을 다 더했을 때 이 폐회로 망 안에 있는 전류의 크기랑 비례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어떤 미지의 공간에 가서 자기장을 봤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선적분을 해봤더니 어떤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 망 안에, 이런 망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등가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도선이 없더라도, 하필이면 도선이 없더라도 자기장이 있으면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도선을, 극판이 달린 도선을 봤을 때, 커패시터라고 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양전하들이 쌓이고, 그거에 반대 극판에 반대 극성이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거를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보면은 이렇게 양전하가 쌓이면 반대로 유도가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전기장이 유도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기장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른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암페어 법칙이었고, 암페어 법칙.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왜냐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그럼 왜 틀린 거냐면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본 거죠. 전기장 여기 극판 사이를 전기장이 있나 없나 봤더니 결국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라는 거. 전기장이. 그래서 전류가 흐를수록 전하량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자속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전기장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변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언가에 알 수 없는 흐름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전류를 보면은 전류 I는 dq dt잖아요. 그래서 전하량의 변화 이런 것처럼 무언가의 흐름처럼 전류를 표현하고 싶었던 흐름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림을 여기 사이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판이 있고 반대쪽에 대전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면적을 잡는 거죠. 임의의 면적이죠. 면적 S를 잡았을 때 여기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면적에 투과하는 벡터니까 이제 선속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벡터가 전기장이니까 전기선속이 되겠죠. 전기선속은
그거 보면 되죠. 전기 손속에 대한 식은 가우스 발산 법칙이 있으니까 가우스 발산 법칙을 보면 EDA는 입실론 제로의 Q 그 안에 전하량과 같다. 이런 게 있었죠. 가우스 법칙.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폐 공면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속을 볼 수 있는 거죠. 전기 선속을. 그래도 전기 선속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게 0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기 선속을 봤더니 전기장 2가 면적 A를 통과하더라. 만약 여기가 Q만큼 대전이 돼 있다면 Q가 되고 입실론 제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속은 대전된 전하량의 유전상수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언가의 흐름을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변이전류 변이전류보다는 좀 이해가 쉽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쉬우려면 대체전류. 전류가 명백하게는 전류가 아니지만 전류처럼 무언가 흐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거를 뭐 변이전류 또는 대체전류, 변이전류, 대체전류, 류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얘네도 무언가의 흐름이니까 dq dt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q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전류 I 대체 전류는 입실론 제로에 dt.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그게 뭐죠? 극판에 쌓이는 전하량이죠.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흐름이 생긴다. 그 흐름을 변이 전류 아니면 대체 전류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고쳐준 거죠. 앙페르 법칙이 뭔가 더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다 안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그냥 이런 식 보면은 엄밀한 정의 같아 보여도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엄밀한 정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뭔가 한 0.5% 부족한 공식이었는데 완벽한 공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BDS는
제로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랑 극판 사이에 생기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흐름, 변이 전류 혹은 대체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전류라고 하자. 전류라고 했을 때 뮤 제로에 d I 토탈 이라 했을 때 전체 전류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전체 전류를 풀어서 써야 되겠네요. 뮤 제로 I 뮤 제로의 IT. 그래서 IT가 대체 전류니까 이거 여기 넣어주면 뮤 제로에 입실론 제로 DT가 된다. 이거 텀이 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거 텀 똑같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정의한 극한에 대한 정의랑 이제 대학교 와서 미분적 분학에서 정의하는 극한은 입실론 델타로 정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거를 채워주는 게 역할을 한 게 맥스웰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 공식이 가우스 발산 법칙이죠. Q의 E0. 이거는 가우스 법칙이고, 뭐 그림으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Q라는 게 있을 때 임의의 면적을 잡아서 폐곡면을 잡아서 전기장이 발산을 할 텐데, 전기장이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미소 면적에 미소 전기장을 다 더한 게 뭐랑 비례하다? 전하량 Q랑 비례하다. 그래서 전기는 홀극이 존재한다. 자기에서 가우스 법칙, 자기장 영역에서 가우스 법칙을 보면은 자기장 B에 대해서 폐 면적을 적분했을 때 이건 0이더라. 똑같이 B 필드에서 가우스 법칙. 얘는 NS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면적을 잡았을 때 N에서 나가서 언젠가 S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간 만큼 나가니까 써줘야 되겠죠. 들어간 만큼 나가는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이제 3번 4번이 중요한 공식인데 3번은 3번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보면은 그 커패시터 공부할 때 전기장이 해준 일이 전위랑 같다고, 전위차랑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식을 잘 생각해 보면은 델타 V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공식이 있었죠. 커패시터 내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 마이너스 대전으로 대전됐을 때 당연히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전위차가 발생하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 필드가 걸리는 거죠. 그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결국엔 전기장도 벡터고, 벡터니까 힘이 되겠죠. 힘에다가 S를 곱하면 그 해준 일이 되고, 결국에는 V가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전기장이 해준 일의 양이 전이차만큼과 같다. 그리고 31장에서 배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뭐를 배웠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었죠. 기전력, 저항이 아니라 기전력, 이렇게. 그런데 얘는 지금 이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n이 2일 때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자기장의 변화, 이만큼이 지금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만큼을 이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쉬우니까 n 권선수가 1이니까 폐회로를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n극이 다가온다 했을 때 그 자기장의 방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되려면 여기 n극을 유도하고 s극을 유도하겠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는 전류라는 것은 전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전이차가 전압이랑 똑같죠. 발생했다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패러데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보면은 자기장이랑 전기장이 같이 이렇게 관계된 식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n극이 다가왔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전류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로 안에서 보면 이렇게 전이차가 발생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필드가 걸렸다는 건데, 그 이 필드 내에서 이만큼 해준 일이 전이차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여기서 이 필드가 조금씩 걸려서 V가 이렇게 걸리고, 거기 이 필드가 걸리고, 그거를 선적분 해봤더니 전이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러니까 맥스웰이 고친 공식이 되는 거죠. 앙페르 법칙을.
페롭직은 그 도선에서 주변에 자기 장을 선적분했을 때 그게 전류의 크기와 비례하다라는 거니까 뮤제로 도선에 의한 전류 대체 전류 했을 때 이거를 뭐 전체 전류 토탈 전류라고 하고, 또는 뮤제로에 엡실론 제로 d dt 여기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얘네가 얘네가 주로 원인이더라. 원인.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거. 얘네가 결과. 왜냐면은 여기도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자속의 변화를 가져왔더니, 자속의 변화를 줬더니 전기장이 발생한 거죠. 이 회로 이 짧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얘도 그 선속의 변화를 줬더니 전류가 흐를수록 E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그러면은 그 주변의 자기장이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전기장이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마치 체인이 맞물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는 거죠. 결론. 서로가 서로를 유도.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공 과목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적분 형식이 이해하기가 쉽고, 미분으로는 이제 전공 과목에서는 미분으로 이제 식을 공부를 하는데, 책에는 적분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게 있는데, 이거를 페이저로 가지고 오면은 VM의 앵글 0도가 되는 거죠. 이게 저항이 되는 거고, J오메가 C분의 1의 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전류 구하는 거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변이전류 공식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dq dt고, q라는 게 커패시터는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q는 cv. 그래서 c는 상수니까 dt가 되고 이게 된다. 그래서 미분해 주면은 2파이 오메가 c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니까 2파이 f c vm 코사인 2파이 f t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 C는 커패시턴스는 마이너스 6승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 세 번째 거랑 이제 네 번째 거를 해서 유도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니까. 그래서 공식을 다시 보면은 전기장이 ds 어떤 게 자기장의 변화다. 그리고 앙페르 법칙 도선의 주변의 선적분 도선 주변을 선적분했더니 그게 이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좀 있는데 그림을 봐도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림 있는 교과서를 파트를 보면은 글이 뭐 엄청 많은데 대충 어떤 소린지 어떤 느낌인지 좀 요약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거 B필드가 감소 이렇게 하는 거라면 반대로 전기장을 이렇게 전기 감소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만큼의 증가를 그래서 DE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식을 유도한 게 이제 이계도 함수가 나오는데 결국에 그 2차 미방을 풀면은 글로 좀 설명을 해야 되네. B가 감소할 때 감소한다. 그걸 방해해야 되겠죠. 전기장이 더 큰 전기장을 만든다. 방해. 얘도 얘를 좀 다시 보면은 원래 B필드가 있던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들어온 거죠? 전기장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렇게 전기장이 들어와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더해지고 여기 이게 B 필드잖아요. 여기 다 B. 원래 B 필드가 있었던 건데 자기장이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여기는 방향이 반대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들어왔을 때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결론만 보면은 이거를 푸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뮤제로 입실론 제로 의 1이더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도선을 했을 때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전기장 그때 전류를 키워주는 거예요. 올려준다. 전류를 뭐 대문자 I라고 하면은
더 많이 쌓이겠죠? 플러스들이, 마이너스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잘못 그렸네요. 좀 작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이가 걸린다. 근데 이제 극판에 쌓이니까 전기장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가 더 커지겠죠? 그거를 좀 더 모식적으로 한 점을 잡아서 보면은 전류 I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거는 전기장을 크게 받겠죠? 이렇게.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질 것이다. 이쯤에 가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리에 T초가 지난 거죠. T초 후 전류를 키워준 거죠. 전류를 켜줬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얘네보단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전파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보다는 확실히 커져야 되겠죠.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했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애들이 이만큼 갔다, 얘네가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전기장이니까 자기장을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B 필드가 걸리고, 그래서 모식적으로 좀 더 그려보면 T초 전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이동하게 되고,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니까. 그래서 또 그리면 이 필드가 커졌죠. 그러다가 전류를 방향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는 모양이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유도해서 공간상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공간상의 요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또 사인 코사인의 조합의 합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B가 일정하다는 거죠. 크기의 B가, 그게 광속이다. 크기가, 방향은 2 곱하기 2 크로스 B의 방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래서 2 B,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은 C는 람다 F T분의 람다, 이거는 물리원에 있는 거니까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 크기는 이걸로 하면 되고, 방향은 외적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포인팅 벡터는 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거는 EM 웨이브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그래서 식을 보면은 포인팅 벡터를 S라고 하고, 뮤 제로의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이거 전에 뭐 배웠냐면은 전기장이랑 자기장의 비율이 항상 광속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식을 다시 고쳐주면 뮤 제로의 전기장, 자기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크기가 세타가 만약 90도면은 뮤 제로의 2B가 되는 거고, 이 식에 의해서 뮤 제로의 C분의 전기장 제곱, 그래서 뮤 제로의 자기장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텐시티를 정의하는데, 인텐시티는 이제 색이잖아요. D는 색이, 거기에 세기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밀도랑 위상속도, 전파속도를 곱한 거죠. 전파속도 C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류도 세기로 정의했으니까, 전류 옛날에 세븐이라고 배웠었는데 SEN 곱하기 V,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배웠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게 밀도가 되는 거죠. 근데 밀도인데 어떤 밀도였냐면 개수 밀도였죠. 똑같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전자기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수직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속도가 C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임의의 면적을 잡으면 이렇게 이런 면적을 공간을 살짝 잡으면 이 공간에 그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면적 안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이거를 U2라고 했었고, 이거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인덕터, 이거를 UB라고 했었고, 이거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면적 안에는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으니까 면적 안에 에너지가 존재한다. 같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뭐가 되냐면은 결국엔 얘네가 똑같다라는 게 밝혀져요. 왜냐면은 이 공식을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근데 보통은 얘는 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쓰고 얘를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전체 에너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긴 2 곱하기 2분의 1에 이건데, 여기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파동의 형태라고 그랬으니까 파동 방정식을 성립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의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을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는데 평균으로 나눈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되겠죠. 코사인의 제곱에 kx 오메가 t가 되는데, 얘는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한 주기를 적분해서 그 주기로 나눠주면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면 한 주기 적분해서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됐냐면은 최대값에 2x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나눠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예제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3번 하나 남았는데 이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또 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면은
815페이지의 밑에 있는 815페이지 밑에 있는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는 그냥 공식만 완벽하게 암기해 가면은 그 공식에 넣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복사합에 대한 것도 있어서 말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전자기파라는 것이 결국 빛도 전자기파인데, 얘네가 결국에는 어떤 게 밝혀지냐면, 최근에 나온 건데, 진동하는 알갱이들로 밝혀졌다. 그래서 종이가 전자기파를 받으면은 종이가 뭔가 압을 느낀다. 그래서 복사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단적인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헨리 해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해성의 꼬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꼬리가 이 공전 궤도를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는데, 결국에 이게 관측을 해보니까 해성의 꼬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가 태양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나온 EM 웨이브가 해성의 꼬리를 때려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꼬리가 진행 방향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복사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는 전구가 있고, 전구 주변으로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EM 웨이브를 쏠 거고, 그 밑에 하필이면 종이가 이렇게 있었다. 그 종이가 받는 복사압을 계산해라. 자기장의 최대 크기, 그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그 인텐시티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트는 줄 퍼 세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몇 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면적은 그 전구가 만든 전력은 P 전구가 되는 거고, 면적은 4파이, 이걸 뭐 R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원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9의 표면적이다. 그래서 전자파 세기랑 같다. 그래서 그냥 이거 공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전구는 전 인텐시티 4파이 R 제곱. 근데 이거 토탈 그거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I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면, I는 토탈 에너지 평균의 광속이다. 그래서 U, C, 4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거 그 전기장에 대해서 다시 써주면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알고 거리도 알고 유전상수도 알고 전구가 만드는 전력이 0.5%, 0.05%라는 거 아니까 이거 맥스를 구할 수 있겠죠.